2025년 11월 7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FA 공시 명단이 확정이 나고, 오늘은 저도 롯데 FA 행보에 대한 좀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스타트를 박찬호로 잡고 시작하는 거는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패스를 하도록 하고, 일단 첫 스타트는 박찬호 선수로 시작을 할 거고, 다음은 상진님 모셔서 강백호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박찬호 선수가 부산에 나타났다 라는 썰이 돌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좀 빨리 준비한 것도 있고, 혹시라도 롯데 액션이 더 빠르다면 지금 하는 이 녹화 자체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 지금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셨다면 저는 이번 FA 시장에서 영입해야 될 선수들에 관해 질문을 해오셨을 때 머리로는 박찬호를 영입을 해야 되고 가슴으로는 강백호 선수를 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의 컨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이라도 냉정하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송을 표방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찬호 선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박찬호 선수를 좀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박찬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1000이닝 이상을 한 시즌에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함, 그리고 5툴 중에서 확실한 3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컨택, 주루, 수비면에서는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수다 라는 점에서 박찬호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채팅창에 기아 팬이 계시기 때문에 유니폼 안 어울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많이들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풀타임 1번 타자가 가능한 선수라는 점에서 분명히 매력이 있는 선수죠. 유격수를 소화하면서 1번 타자를 한다.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도맡아 할 수 있는 선수다 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1번 타자를 하면서 주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흔드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이 또 이 선수의 장기이자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부터 기록을 살펴봐도 이 선수는 주루면에서는 확실했다. 19시즌과 22시즌 도루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한 선수였고, 24시즌에는 수비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이 승부욕과 워크의식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 라는 이야기도 반증이 되는 게, 24시즌 우승을 경험할 때 김선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고 난 다음에 임시 주장을 맡아서 시즌 끝까지 유지를 했던 선수였다. 왜 이렇게 유니폼이 안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많지? 그렇죠. 1번 유격수 풀타임이 가능하다는 건 진짜 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박찬호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가장 꼽는 것이 뭐냐면, 롯데자이언츠는 유격수가 급한 팀이라는 겁니다. 역대 통산 유격수의 WAR을 모아놓고 봐도 팀 내에서 가장 높은 WAR을 기록하는 선수들이 15 정도는 돼요. WAR이 1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롯데자이언츠는 지금은 코치로 계시는 김민재 선수가 통산 가장 높은 유격수 WAR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10.5점. 그런데 이 김민재 코치님은 11년 동안 쌓아온 WAR이 10.5예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롯데에서 가장 뛰어난 유격수는 마차도 선수였습니다. 2시즌을 활약하면서 종합 WAR이 7.56을 기록했으니까 플레이 시간 대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는 마차도다. 거기다가 세 번째로 높은 WAR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롯데에서는 신봉기 선수입니다.
신문기 선수도 8시즌을 롯데에서 치르면서 종합 WAR은 3.8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자이언츠라는 팀은 항상 마차도가 있었던 2년을 제외하고 항상 유격수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전민재 선수가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WAR을 1.13까지는 만들어냈습니다만 후반기에 우리가 바라던 유격수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고 굉장히 아쉬웠고 내년 시즌에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지는 못했다. 그에 반해 박찬호 선수는 25시즌 WAR이 4.56이에요. 이 하나만으로도 이 한 시즌만으로도 롯데의 역대 유격수 WAR 순위 3위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4년간 WAR을 합쳐봐도 15를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팀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선수를 롯데가 영입하게 된다면 최대 유격수 유망주인 이호준 선수가 아직 미필이기 때문에 이호준 선수에게 조금 더 여유있게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수비율을 놓고 봐도 굉장히 재밌는 것이 박찬호 선수가 1000이닝이 넘어가는 수비를 올 시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율이 롯데에 있는 다른 유격수들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영입해서 내년 시즌부터 롯데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내야 수비만큼은 확실히 안정될 것이고 전반적인 DER도 떨어질 것이고 투수들이 가지는 부담감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박찬호는 매해 골든글러브 후보에 오르는 선수고 원래 화려하진 않는데 안정감이 있는 수비가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모항님 말씀대로 한동희가 올 거기 때문에 박찬호 유격수는 더더욱이나 필요합니다. 최성훈님께서 타격에서는 아쉬운 게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롯데자이언츠는 1번 타자도 급합니다. 제가 한 달쯤 전인가요? 라이브에서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데 25시즌 롯데 타자의 1번 타자들을 다 모아놓은 기록에서 출루율이 3할 3푼입니다. 이것은 리그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뒤에서 두 번째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 두 번째로 출루를 못하는 팀이 롯데자이언츠였다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1번 타자로 나왔던 선수들이 볼삼비 자체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투구수도 많이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상대 선발 투수에게 압박감을 줄 수 없는 그런 1번 타자들이 나와 있었다. 혹은 1번 타자감이 아닌데 1번 타자로 나온 선수들이 많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서 300타석이 넘게 1번 타자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황성민보다 더 많은 타석을 1번 타자로서 소화를 했다는 거고 더 많은 안타를 기록했음과 동시에 1에 가까운 볼삼비를 기록을 했고 출루율도 3할 5푼을 넘겼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박찬호 선수의 타격에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타석당 투구수도 3.84개로 롯데의 여느 1번 타자로 들어왔던 선수들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박찬호 선수가 들어와서 1번 타자로 자리를 잡으면 주루 능력에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황성민 선수를 과감하게 9번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브릿지 역할과 1번 타자의 서로 간의 시너지도 더 좋게 발휘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박찬호 선수를 영입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상태고 KT와 기아가 이제 박찬호에게 오퍼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롯데도 물론 같이 비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박찬호 선수를 데리고 왔을 때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 박찬호 선수의 나이가 만 31세, 신체적으로 봤을 때 야구 선수로서 피크에 올라와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34세까지 이 선수가 FA 계약을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를 걱정할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급하게 찍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오늘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 나온 것이 기장에 있는 롯데월드에 박찬호 선수가 따님과 함께 나타나서 놀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뭐 겸사겸사 온 거다 혹은 그냥 휴가차 온 거다 할 수 있겠지만 팬들의 마음은 이럴 때 굉장히 뜨거워져 있다는 거.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미국에 쇼케이스를 하러 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박찬호 선수에게 더 빨리 비딩을 하고 오퍼를 넣어보는 것이 더 공격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박찬호 선수가 A등급이기 때문에 내부 출혈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점은 감내를 해야 되는 점이다. 하나갈매기님이 1번의 유격수면 체력이 좀 걱정되긴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4년, 5년 동안 박찬호 선수는 매 시즌 1000이닝을 넘는 유격수 수비 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유광남이 올 때처럼 체력적인 문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영구님, 롯데는 강백호 아닌가요? 장타력이 부족해서. 이미 선수 구성이 중장거리형 선수들이 많은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격수와 1번 타자가 동시에 부족한 건 현실이죠. A등급의 몸값도 너무 폭등해서 좀 꺼려진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전에 오지환 선수도 4년에 60억이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재계약, 팀 내 잔류 재계약 상황이었는데 그 가격에 했었고 시장에 찬바람이 불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억이었고 심우준 선수도 하나로 이적을 할 당시에 4년 50억이었죠. 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비딩이 붙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롯데의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다면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스포츠 진심녀님이 기아 팬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 줄 적어주셨네요. 박찬호 장점은 지금 롯데에 없는 안정감이다. 물론 화려함이랑은 거리가 멀지만 팀 뎁스 안정 차원에서는 괜찮다.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